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소장입니다.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콕톡 많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먼저 하나 여기 앞에 그 사이에 이게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 20분 전에 촬영했을 때는 이게 메인 기사가 아니었는데 요게 메인 기사인데 내려갔네요. 요거랑 제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사 분석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그 밑에 거 두 개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주택자도 아파트 청약기회 준다. 제목이 규제지역 추천 물량 일부 개정. 이게 뭐냐면, 우리 이번 9.13 대책에서 무주택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부담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집을 살 수 있게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청약제도를 개선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다라고 제가 타력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게 왜 그랬었냐면, 무주택자분들은 계속 무주택자로 사시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값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사요. 청약 조건 마련해 줘봤자 안 사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주택자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굉장히 발빠르게 이 정부가 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개편을 조금 무주택자에 너무 배정에 중심된 것에서 좀 배제를 시켜서 1주택자도 아파트 청약 기회를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량을 무주택자 우선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상. 이건 진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발을 해서 방향을 급선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기를 열어두기로 했다. 당초에는 추첨된 전략을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하겠다고 했지만, 새 집으로 이사 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상해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 입장 급선을 했다. 그죠? 당연한 거. 이런 시장의 반응을 예상을 했어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유력하고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추첨제 물량의 50에서 70% 정도를 여전히 그래도 무주택자 우선입니다. 50에서 70% 정도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당. 그 다음에 나머지를 놓고 1주택자에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무주택자 낙첨자 역시 떨어져도 너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또다시 기회를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수준이 된다. 여전히 뭐 다주택자들은 청약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여전히 비율만 좀 적게 했을 뿐이고 무주택자한테 우선권 주고 1주택자가 조금 더 이번에 발표했던 것보다 좀 나은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냐 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또 틀린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33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빵프로입니다. 그죠? 빵프로.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 30평대 후반서부터 40평, 50평 이런 것들은 반. 자, 유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 청약할 수 있으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에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게 유주택자를 기준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33평 이하는 없어요. 배정받는 게. 그죠? 그 다음에 40평대부터는 50%는 준다.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와 70%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뭐 안양시 동안구라든가 이번에 몇 군데 지정된 것도 있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서 조정대상 지역인 것들 이런 것들 저쪽 뭐 남양주 일산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5%와 70%를 그러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4분의 1 정도는 준다. 그 다음에 40평대부터는 70%를 추첨제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첨제라는 것은 그냥 랜덤이죠, 랜덤.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여전히 30평대, 투기과열지구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청약 못 받습니다. 유주택자들은. 그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만 배정받는 거예요. 그럼 100세대를 일반 분양한다면 25세대만 일단은 준다는 거죠. 예. 그것도 추첨제로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 어쨌든 반응은 뭐였냐면 무주택자한테 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걸 일부는 1주택자한테 주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청약을 실제로 하시려는 분들은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뭐 내가 관심 있어하는 그 단지를 자세히 들어가서 얼마나 분양하고 예상 가점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폭탄론은 허상. 그죠? 제목이 재밌네요. 종부세 폭탄론은 허상. 시세 17억 종부세가 74만 8,800원 정도 냈었는데
79만 원을 내서 5만 원도 채 안 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이게 맞어요. 네, 놀랍게도 종부채 폭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과도하게 올랐다고 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을 거라고 해서 정부에서 홍보를 했지만 사실상 거의 미미합니다. 네, 왜 미미하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세 17억짜리면 5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은 3.2% 최고 구간 세율 올라서 뭐 1000만 원이 올리는 700만 원 올리는 이건 뭐냐? 30억, 40억, 50억 정도의 시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 최고 세율 3.2%가요. 여기 기사에 나오겠지만 최고 세율 3.2% 적용받는 사람들은 전국에 84명이랍니다. 전국에 84명. 거의 재벌가들만 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1.2% 올랐나요? 그 올라봐서 한 뭐 2, 3천만 원 더 내면 그게 돈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종부세 이게 이제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정부는요. 제가 볼 때 정부는요. 집값이 하락하는 거는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모든 정부는. 왜냐하면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경기 전반이 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전세든 월세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필품이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경제 전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지 급락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연동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부세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 자체는 오른 금액, 굉장히 오른 금액에 대해서 너 차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낼 정도가 되는 거지. 그렇게 그 의도를 하는 거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떨구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을 하려고 싶어도 못 샀으니까. 기회를 놓쳤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집값 잡겠다, 그러니까 상향 너무 많이 급등하는 거를 막겠다라는 거나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맞지만 가격을 우리가 떨구겠다는 얘기 했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투기를 막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집값이 30% 급락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목표도 아니고. 근데 정부의 목표도 그게 아닐 뿐더러 정부가 그렇게 목표를 한다 그래도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가격이 이걸로 인해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종부세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양도세가 엄청나게 폭탄이고 종부세는 폭탄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버티면 되는 거죠. 그리고 5만 원 올랐는데 5만 원 올랐어요. 5만 원.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 세금은 전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담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게 내가 볼 때 우와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내 연봉 절반인데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그분 지금 시청자분의 생각인 거고 그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인상되는 분은요 재산이 무진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겠지만 아까 84명이라 그랬잖아요. 3.2% 최고세율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최고세율 3.2%로 종부세 부담 과중하다. 이거는 적용되는 다주택자 딱 84명입니다. 84명. 그리고 합산 시세가 176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세만 176억 정도인 사람이면 자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산이 250억, 300억은 최소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거, 그럼 연봉 3,000만 원짜리 일반 서민이 한 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그죠? 네, 당연히 그런 느낌인데 내죠. 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내는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절대 가액으로 나의 어떤 지금 연봉 수준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낼 능력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종부세 정도로.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1,000만 원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뭐 이러니까 내놓을 것이다. 안 내놓습니다. 예, 다주택자 자 버티기 들어갔어요 이미. 예, 의미 없습니다. 그럼 올라간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올라간 매물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매물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안 나와. 그죠? 안 그래도 가격 올라서 짜증나 죽겠는데 물건도 안 나와. 집은 살려니까 집은 없어. 그죠? 대출도 안 해줘. 그러면 지금 못 산 사람들이 더 집을 못 사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전세나 월세로 가야 돼요. 그죠?
내가 말씀드렸지만 전세나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것이다. 왜? 공급 물량에 대한 대책이 없죠. 공급 물량 대책이 나온다 해도 서울에 없을 것이죠. 서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공급되기까지 시간적 갭이 생길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전세입자 임대인들은 전세 월세 가격을 당연히 올리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억 원 뛴 아파트가요. 보유세 중간은 700입니다. 1억 올라갈 때마다 100만 원씩만 내면 돼요. 그죠?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1억 올라가는데 100만 원, 이거 단순 한수 계산하게 되면 8억 뛰는데 800만 원 내요. 800만 원도 안 내.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2억에서 30억 종부세 대상이 일단 주택 보유자 2%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면은 OECD 100만 명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0만 명도 아니죠. 사실상 주택 보유자 2%니까 주택 보유자 그러니까 또 인구의 55% 정도가만 갖고 있는 거 거기서 2%니까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죠?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부세 대상자가. 근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또 이번 이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종부세 폭탄을 허상이라는 표현은 이건 굉장히 좀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뮬레이션 보면 30억에서 34억 됐더니 재산세 변동 없고 보유세 350만원. 그러니까 4억 올랐는데 400도 안 내요. 그죠? 1%도 세금을 채 안 내는 겁니다.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강남 가격은 9억에서 11억, 13억에서 19억으로 총 8억 올랐는데 보유세 중간 700만원. 역시 1%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보유하겠죠.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과도하게 정부가 이 압박을 줬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라는 단순한 그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네? 8억 올랐는데 700만 원 내라는데 그거 안 내겠습니까? 내년에 과표 현실을 하고 공동시장 가액 비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700에서 1200 올라가고 1500 올라가도 그거 안 내겠어요? 올라가는 게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오르겠습니까? 이런 집들이. 그죠? 네. 보세요. 19억 원짜리면은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 3%만 계산해 보자고요. 그죠? 19억 원에 3%면은요. 19억 원에 3%면 19억 5,7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가도 5천만 원 올라가는데 1, 2천만 원 더 내는 게 1천만 원도 안 내겠지만 이 사람들은 1천만 원 내는 게 무섭겠냐고요. 당연히 버티고 가는 겁니다. 5천밖에 안 올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물량은 안 나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물량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안타깝지만 저도 내리기를 좀 내려서 집 더 사고 싶은데 내릴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이 내용을 또 풀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종부세가 상승하는 거는 부족하니 가격이 그 매물을 내놓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2%까지 올려 세부담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부과 대상자가 84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전국에. 그러면 2016년 기준 주택 보유자 2016년 기준에 있을 때 지금은 좀 늘었겠지만 1330만 명 중에 27만 명 정도만 주택 보유자 20%니까 총 전국에 27만 명, 약 30만 명 정도만 종부세를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안 냅니다. 여기서 걷어봐야 얼마나 걷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닌 사람들은 이번 종부세 폭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물량 내놓을 일이 없는 거죠. 그쵸?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눌러봐도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냈나 봤더니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냈습니다. 종부세를. 그죠? 당연하죠. 시세가 18억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0억 정도 설명이 나와 있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과표군에 해당하는 시세 18억에서 23억 6천만원 주택 보유자들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죠. 내년도 예상 종부세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낼 수 있는. 네? 시가 20억 정도의 주택 소유자들이 연 100만원 못 내겠냐고요. 그쵸? 네. 100만원 나한텐 큰 돈이지만 이들한테 큰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하니까 실제로는 내는 것도 별로 없다. 네?
자, 종부세 인상이 1주택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 보시면 공시가 12억짜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정도라면요. 시가로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종부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제 그 채널 들어오셔서 엊그저께 찍은 건데 종부세에 대한 20분짜리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도세 같은 건 세대별로 기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 갖고 있고 어머니 하나 갖고 있고 아들 하나 갖고 있고 딸 하나 갖고 있으면 4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종부세는 이런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을 계산하는 거예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동명의로 50% 소유를 하게 되면 12억이지만 6억 원씩 갖고 있는 게 되고 6억 원까지 공제 받잖아요. 그럼 종부세가 아예 없는 거죠. 그죠?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도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세 18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서 5% 정도 상승하는 거 정도인데 시세 18억 원 이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75%, 4분의 3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못 걷어요. 그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못 걷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부담이 안 되는 거고 물론 내놓을 일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1천만 원, 2천만 원 올라가서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몇 명 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 충분히 낼 자격 능력이 됩니다. 네. 가격이 안 떨어져요. 아쉽게도. 이 정책으로는 가격을 좀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사는 건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그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절대 안 나올 텐데,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올라 결국 향후 청부세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냥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가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현실화하게 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는 다 올라갑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라는 건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부자들한테 내는 세금이고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과표 기준이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재산이 세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세 저항이 더 직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현재 고가주택이나 가격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시세 60%, 70%이 정도 선으로밖에 시세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거는 같으나 일단은 봐야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시게 되면 종부세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들 기준으로 맞춰 생각해 봤을 때는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물건이 나올 리가 없겠고 물건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무슨 수로 가격이 빠집니까? 가격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 기사가 또 새로운 게 많이 나왔죠? 요즘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오네요, 기사들이. 요거랑 그 밑에 9.13 대책 몇 개 더 남았죠?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좀 먹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콕톡 계속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9.13 대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시장 흐름, 뭐 인사이트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몇 가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부동산 분석이. 몇 가지만 아시게 되면은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변수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금리, 금융,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내지는 뭐 정책, 법률의 변화 뭐 등등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그 영향력의 크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향력 크기.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만한 악재가 있더라도 호재가 더 크게 되면 이걸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만 면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될 텐데 금리 인상보다 더 좋은 호재가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묻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는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파워가 셀까 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지. 앞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 앞으로 금리 올라갈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바보 같은 분석하지 않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저희랑 꾸준히 저와 함께 꾸준히 보시면서 부동산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설명 쉽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